이어서 우울성 성격의 방어 과정과 적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울성 성격 조직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사, 두 번째는 자기 탓으로 돌리기, 세 번째는 이상화입니다. 우리 이미 자방어 기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룬 적이 있었고, 앞서서 우울성 성격의 그 특징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내사 같은 경우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재화된 대상의 목소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소리가 어떻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에게 화내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것이 우울적인 성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내사에 대해서 잃어버린 나의 애정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내사라는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잃고 싶지 않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 안으로 내가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과정이 바로 이제 내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의 하위 유형 중 내사형 우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사겠죠. 여기 벌써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사형 우울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사된 목소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건 틀림없이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치료자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담자가 저희 엄마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유 너는 진짜 이기적인 애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엄마의 말, 나를 판단하는 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완전한 진실, true로서 자기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판단 없이 꿀꺽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내재화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사의 이제 핵심은 자기를 나쁜 존재로 여긴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중에서도 나를 나쁜 존재로 여기는 목소리가 특히 강하게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나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상처받은 유기자라는 설명이 존재를 합니다. 어릴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아동이 유아가 나의 양육자가 나를 버렸어 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양육자가 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래서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양육자는 나름대로 아이를 돌본다고 돌봤지만 아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면 그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버렸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이제 느꼈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나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고 자기 몸보다도 소중히 여겨줘야 할 양육자가 나를 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양육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자에 대한 적대감을 다루는 방식이 이 어린 아동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왜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라고 적대감을 표현하게 된다면 양육자는 어쩌면 그 나의 공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정말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영영 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는 이러한 공포심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죠. 자기는 사실은 양육자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이러한 적대감을 자기 내부로 돌리게 되는 이 특수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상실감을 주었던 대상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엄청난 면죄부를 부여를 하는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에는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버릴 만한 이유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만큼 나쁜 존재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러한 식으로 적대감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동을 다 자기 감각으로 추방한다. 나쁜 거는 내가 다 갖고 당신은 좋은 것만 갖는 상태로 분리를 시켜버려서 그것을 통해 대상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유기자가 이렇게 경험하는 정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러한 나레이션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체 나를 왜 떠났을까? 그 사람이 어떤 책임감도 없고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쁠 리가 없어. 내가 나쁘니까 떠났겠지. 내가 꼭 필요한 좋은 사람을 쫓아버렸구나.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결함, 나는 부족하고 나쁜 인간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기서 한번 입혀지게 되고 앞으로 또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학대당하지 않으리라, 버림받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쁜 존재로 보는 내사 방어 기제가 공고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된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제 자기 탓으로 돌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turning against the self라고 해서 이것 역시 내사형 우울의 주요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내사와 자기 탓으로 돌리기가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탓으로 돌리기는 내사에 비해서는 좀 덜 원시적인 기제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내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상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는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그 대상을 자기 감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목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총체적인 경험이고요. 이것은 그 대상과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나쁘다는 느낌을 자기 표상으로 이제 취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탓으로 돌리기는 이 내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일이 이러한 고통과 불행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기 안에 어떤 힘과
통제감 같은 것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바로 자기 탓으로 돌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은 덜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내사와 자기 탓으로 돌리기 두 가지가 내사형 우울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적절한 방어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의존형 우울에 대해서는 뭐 이상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의존형 우울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성 역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의탁해야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은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과 또 같은 끔찍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삶은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어찌할 도리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불안전감, 공허감, 갈망, 허무함, 실존적 절망감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존형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나는 이 끔찍한 현실에 의해서 희생당했구나,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라고 하는 무기력과 수동적인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울적인 역동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손상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 대단한 대상이다,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작아진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상화 대상을 추구하고 또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약간은 부적응적인 이제 순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애성 성격 이런 거 가진 사람들도 이상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위나 권력, 어떤 파워에 대해서 이상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울성 역동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상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울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방어 과정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내사와 이상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자기 탓으로 돌리기는 약간은 신경증이나 건강한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